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더탑에서 TA로 근무하고 있는 신재성입니다. 오늘은 아이비더탑 영어 선생님과 같이 영어 채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채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비더타임에서 영어 강사로 있는 강민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영어가 진짜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죠. 애매하고 진짜 특히나 이과생들, 저같이 이과생들은 책 읽기도 싫어해서 시간을 투자해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죠. 왜냐면 많은 노력을 넣는다고 하고 나는 연습 충분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수는 그만큼 안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 노력만 넣어서는 안 되고 일단 공부 방법이 조금 정확하게 맞아야지,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써야지 점수도 그만큼 늦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영어가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마크 스킨 보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그냥 내가 내 분석 역시 그냥 맞는 분석 아닌가 하고 마크 스킨을 잘 안 봤어요. 근데 그죠.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주관적인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과목이 어쨌든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요구하는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페이퍼 1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꼭 에세이에 그거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스킹 같은 경우도 사실 도움은 되죠.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거를 봤을 때는 사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insightful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 마스킹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예시 에세이를 좀 많이 good example로 7 받은 에세이를 좀 많이 보는 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가 쓰면 점수가 이 정도로 좀 많이 오르겠구나,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네 라는 식으로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맞는 분석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저희끼리 토론만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학생 입장에서 좋은 분석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페이퍼 1이나 2 같은 경우에도 분석이라는 게 이게 마크 스킴에도 그렇게 적혀 있진 않아요.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없지만,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할 건지 아닌지의 그 판단을 본인이 해서 만약에 좀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다, 너무 투머치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좋은 분석이 안 되겠죠. 근데 누구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것도 좀 신선한데 약간 이 정도면 6점, 7점 그 정도를 좀 목표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되게 팁인 것 같아요. 제가 전 스스로 공부하면서 온라인 소스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답안을 썼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색깔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사이즈가 큰데 근데 강조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좀 틀린 분석이겠죠.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어느 정도 설명하는 거는 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츄에이션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는 사실 정확한 답은 없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좀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면 적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분석을 그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에세이 이제 시험이 파이널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5월 시험이지만 그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이제 IA 제출, 목 그리고 바로 시험인데, 학생들이 페이퍼 1 그리고 페이퍼 2라는 진짜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 압박에 쫓기는 경우가 저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되게 진짜 슬로우 라이더이어서 책 그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지문을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진짜 20분 넘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가 안 써지고라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 관리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학교에선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연습을 스스로 할 때도 뭐야 내가 손으로 이걸 굳이 써야 돼? 나 종이 없어. 아니면 뭐 나 볼펜 좋은 거 없어 하면서 그냥 컴퓨터로 쓰는 게 더 편해서 오히려 그런 타이핑하는 속도는 빠른데, 막상 쓰면 특히 이제 손으로 쓰게 되면 자기가 그래머리 틀렸는지 아니면 뭐 스펠링이 틀렸는지 그게 언더라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죠.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타이밍을 잘 맞추냐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습을 할 때 있어서는 차라리 내가 그 전에 조금 애널리시스를 좀 좋은 식으로 쓰는 거를 먼저 연습하고 사실 타이밍은 그냥 마지막에 주구장창 에세이 쓰는 연습 많이 하면 타이밍은 그냥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나는 만약에 애널리시스 그런 거 다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바지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그냥 스탑워치를 두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페이퍼 1을 보면 텍스트를 나는 분석하는 시간은 딱 내 스스로에게 10분을 주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를 켜놓고 10분 동안 그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인트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풀 에세이를 1시간 15분 안에 쓰려고 하지 말고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분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분 켜놓고 계속 10분 안에 인트로 쓰는 연습. 마리 페라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 아니면 17분 안에 쓰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단축해가면서 부분별로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처음에는 연습하는 초기 단계에는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퀄리티의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 가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널 가까워지더라도 인트로 그리고 버디를 약간 좀 끊어서 그 끄는 조그마한 단락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으시다는 거죠. 그죠. 진짜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1시간 15분 안에 써야 돼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에세이 퀄리티가 이제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어도 퀄리티 자체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스러운데 맞아요.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면서 나는 근데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쓰는 게 오히려 난 집중력도 더 잘 되고 훨씬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그냥 본인 스스로한테 맞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영어의 큰 고민인 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죠. 학생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명확한 답이 없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만약에 고민이다 하면 무조건 그냥 컴퓨터를 쓰는 거 말고 그냥 종이에다가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실제 시험 상황과 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공부법 약간 얘기로 넘어가서 실제로 제가 파이널 대비할 때 내신 때는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필기해서 에세이를 작성했다면 파이널은 다른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 1은 제가 이제 매 텍스트 타입마다 자주 나오는 피처 같은 걸 정리해 놓고 그리고 페이퍼 2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할 두 작품에 대해서 compare, contrast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 같은 거는 난 정리해서 내가 딱 이제 스터디 가이드처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너무 좋은 방법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할 때 사실 리뷰를 막 그 자리에서 에세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그냥 참고하면서 만약에 내가 뉴스 아티클 받으면 나는 그냥 이런 요소들을 좀 찾는 거를 집중적으로 목표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제 실제로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계가 있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강사나 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만큼 좀 해줘야지 선생님도 이제 그만큼의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컨벤션만 달달이 외우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7 받고 싶어. 이러면 사실 그거는 좀 너무 큰 욕심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학원에서 나는 수업 계속 받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얼만큼 그 외의 노력들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세이를 좀 여러 번 계속 쓰는 거는 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정말 내가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했고 난 정말 이제 시간 싸움이야. 나는 에세이 쓰는 거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이제 풀 에세이를 쓰는 걸 연습을 추천드리고 그 전에는 이제 compare contrast chart가 제일 좋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플러스 제 생각에는 그 다른 프롬프트 있잖아요. 페이퍼 2 프롬프트를 좀 많이 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정리한 차트에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지 거기 그 단계까지 생각하면서 계속 오거나이제이션 차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차트 같은 경우도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죠? 해야죠. 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던지 아 나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에세이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는 게 말이 될까요? 라는 거를 가져와야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 두 텍스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이러면 사실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안 한 거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본인이 좀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자기가 정말 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이제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에세이가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확실히 더 부담감이 있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테이블만 쓰고 에세이는 안 쓰고 혹은 피처만 정리하고 실제로 페이퍼 1 에세이는 연습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저도 네. 솔직히 약간 그랬던 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페이퍼 2는 이제 풀 에세이를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일단 컴페어 컨트라스트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롬프트에 대한 아웃라인 정도까지는 그죠.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제가 또 제일 좀 싫어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면 이제 딱 티가 나겠지만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수업 시간에 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또 꼭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오. 꼭 불평하면서 이제 자기는 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 자기의 한계에 이제 도달한 것 같대요. 아니면 자기는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학교 선생님 자기 싫어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네, 해서 이제 저는 물론 뭐 학교 선생님이 정말 바이어스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점수에 그게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노력을 안 하면서 저한테는 근데 저는 왜 점수가 계속 안 오르는지 진짜 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5점으로 만족할래요. 막 이러는 야. 친구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만약에 너가 점수를 더 올리고 싶은 상황이면 그렇게 불평불만할 시간에 그냥 에세이 하나 더 써서 와라 수업 시간에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나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도와줄 수가 있지. 그냥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학교 선생님 너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거기에다가 뭘 제가 더 이상 뭐 말하겠어요. 학교를 뭐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쵸. 해서 이제 본인이 좀 많이 노력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왔을 때 도움을 최대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그냥 저도 옆에서 맞장구밖에 못 쳐주죠. 그죠? 신세한탄보다는 이제 좀 단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시군요. 그죠. 물론 뭐 그런 약간 모럴 서포트이 필요하면 저도 옆에서 막 그래 힘들었겠구나 뭐 당연히 말은 해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학생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크게 점수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죠? 이게 다 저희가 처음에 말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과목 특성상 성적이 공부한 시간만큼 바로바로 안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분명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그대로일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이제 과목을 공부할 때는 에세이를 꾸준히 쓰다 보면 약간 계단 형식으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에세이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얹고 싶은 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좋은 에세이고 뭐가 좋은 의견이고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좀 무작정 그냥 우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그거에 맹신하고 그것만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도 인간이고 그리고 저도 보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도 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 외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항상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지만 그거를 채점하는 건 또 지금 현재 재성 TA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은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을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꼭 한 사람한테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 뭐 저한테도 와도 되고 혹은 저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고 또 TA한테 가서 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좋은 리소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진짜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하나하나가 소중한 팁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학창 시절 때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네. 이거를 듣는 이제 DP1, DP2 그리고 프리-IB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DP2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연습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에세이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스스로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고 혹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또 재성팀은 너무 잘 된 케이스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뭐 팁이나 혹은 나 스스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뭐 저나 재성팀한테 꼭 와가지고 더 추가적인 좀 조언을 듣고 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비더탑의 신재성 TA 민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